반갑습니다. 정전 이야기꾼 방길튼 교무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정기훈련법 중 정신수양 훈련 과목인 연불과 자선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정기훈련 과목은 공부인에게 정기로 법의 훈련을 받게 하기 위한 과목입니다. 정기훈련의 정신수양 훈련 과목은 연불과 좌선 두 과목이라면 사리연구 훈련 과목은 경전, 강연, 회화, 의두, 성리, 정기일기 해서 6과목이고 작업치사 훈련 과목은 상실기, 주의, 조행 해서 3과목입니다. 이를 정기훈련 11과목이라고 통칭합니다. 정기훈련은 법의 훈련을 받게 하는 공부로 이 법이라는 것은 곧 일원상에 근원한 사막훈련법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정기훈련은 사막을 훈련하는 것으로 연불과 좌선은 정신 수양의 훈련 과목입니다. 그러니까 정기훈련은 사막을 훈련시키는 과목인데 연불과 좌선은 그 중에서 사막 중 하나인 정신수양을 훈련하는 전문 과목이라는 것이죠. 자, 첫째, 정신수양 훈련 과목으로서 연불입니다. 정전 연불법의 요지에서 대범 연불이라 하면 천만 가지로 흩어진 정신을 일념으로 만들기 위한 공부법이요. 순역 경계에 흔들리는 마음을 안정시키는 공부법이라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연불은 일념을 만드는 공부법이요. 마음을 안정시키는 공부법이라는 것입니다. 이 연불법을 정기훈련법에서는 조금 달리 말합니다. 방법론적으로 말을 하고 있는데요. 자, 정기훈련법의 연불은 우리의 지정한 주문 한 귀를 연하여 부르게 함이니 이는 천지만엽으로 흩어진 정신을 주문 한 귀에 집주하되 천념 만념을 오직 일념으로 만들기 위함이요 라고 정의합니다. 연하게 부른다는 것은 이어서 부른다는 거잖아요. 자, 정기훈련법의 수양과목으로서 연불은 정전 연불법에서 일념에 드는 공부법과 마음을 안정시키는 공부법 중에서 일념을 목적한 수양에 중점을 둔 훈련법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정기훈련법의 연불은 정할 때 훈련이기에 연불법 중에서 일념 양성을 위주로 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순역 경계에 흔들리는 마음을 안정시키는 이 연불 공부는 상시에 중점을 둔 방법이라고 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정기훈련의 연불은 나무아미탑을 문구뿐만 아니라 지정한 주문까지 통용됩니다. 여기 내용에 우리가 지정한 주문 이렇게 됐으니까 나무아미탑이라는 문구뿐만 아니라 영주, 청정주 등의 주문도 연불 문구로 적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연불의 염, 우리가 보통 이게 염 하면 이게 생각할 염 하지만 사실 이것은 을풀염 이렇게 풀어야 맞을 것입니다. 어떻게 읊냐? 이게 나무아미탑을 이렇게 읊어갈 때 어떻게 읊어가냐 하면 과거도 붙지 않고 미래도 당겨오지 않는 지금 여기에 머물도록 읊으라는 것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이렇게 지금이라고 말할 때 지금은 과거와 미래가 관여된 즉 과거와 미래 선상의 지금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염, 우리가 연불할 때 그 염은 과거와 미래가 단절된 지금의 마음입니다. 이 염자를 보면 지금의 의미인 그거하고 그 뒤에 마음심이 붙었습니다. 지금 마음 이렇게 풀어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 연불의 그 염은 현재 연연한 그러한 마음도 아닙니다. 이렇게 말한다고 현재의 마음이라고 말하니까 현재에 연연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또 오해하면 안 되는 것이죠. 이 마음은 과거심 불가득, 현재심 불가득, 미래심 불가득의 일념입니다. 과거와 현재에 끄달리지 않는 그러한 현재라는 것은 현재에 연연한 마음도 아닌 그러한 현재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주문에 마음을 모아서 의식의 의식을 대죠. 이렇게. 물댈 줄자, 우리가 집주한다고 할 때 뒤에가 물댈 줄자를 쓰는데 모아서 그 자리에 모아서 물을 대듯이 그 자리에다가 모은다 이런 의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의식에 물을 댈 때 분별이 뚝 끊어진 일념에 머무르도록 하는 것입니다. 자, 생각이 일어나면 생각인 줄 알아차리고
그 생각에 관심을 주지 말고 없애려고도 하지 말고 다만 주문에 집중하는데 우리가 그 의식을 대라 이거예요. 이 생각 저 생각으로 흩어지는 것이 아니라 주송 집중하는 그 본처에 드는 것입니다. 주송을 집중하는 그 당처에 드는 건데요. 이렇게 되면 분별이 떨어진 그 한마음 자리에 들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흩어지면 주문 한 귀에 주문 한 그 자리에 집중을 하되 주문 염송하는 그 자리 그 당처인 청념 일념처에 머무르라는 것입니다. 정신이 흩어지는 상황에서 정신이 아까 여기 위에 나온 대로 천념만념으로 막 흩어지는 상황에서 주송 일념에 머무르면 일체의 분별이 붙을 수 없는 자리에 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천념만념으로 끌려가는데 거기에 관심을 두지 말고 그런구나 이렇게 알고 주문 일귀에 집중하는 그 당처에 머무르라는 것이죠. 그러면 오직 청정 일념인 텅 비어 뚜렷한 일원상만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설사 분별이 일어나도 또 분별이 일어나도 그 분별이 청정 일념에서 일어나는 것을 확연히 자각하면 됩니다. 그 분별도 그 청정한 자리에서 일어난다는 걸 자각해서 글로 돌아가면 된다는 거죠. 생각이 일어나면 주문 일귀에 집중하여 청정 일념처인 일원상으로 돌이키기만 하면 그만이라는 것입니다. 자, 둘째, 정신수양 훈련 과목으로서의 좌선입니다. 정기훈련법에서 좌선은 기운을 바르게 하고 마음을 지키기 위하여 마음과 기운을 단전에 주하되 한 생각이라는 주착도 없이 하여 오직 원정무별한 진경에 그쳐 있도록 함이니 이는 사람의 순연한 근본 정신을 양성하는 방법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좌선은 무엇이냐? 이 정기훈련법의 훈련법의 좌선이라고 할 때 이 좌선의 정의는 순수하여 망상 잡념이 없는 순연한 근본 정신에 드는 방법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자리가 또 다른 말로 하면 원적 무별한 진경이다. 뚜렷하고 고요한 그 자리에 이런 망상과 잡념이 붙들 수 없는 그런 자리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이 망상이 없는 순연한 자리를 정산종사께서는 일원상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일원상에 대하여라는 그 논설에서 망상 없는 곳 이코르 일원상이다. 정산종사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순연한 근본 정신은 일원상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자, 좌선은 기운을 바르게 하고 마음을 지키는 그러니까 수심, 마음을 지키고 기운을 바르게 한다. 수심 정기의 훈련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좌선의 요지에 따르면 정전 좌선의 요지가 있는데 그 요지에 따르면 마음을 지키는 것은 마음에 있어 망념을 쉬고 진여의 본성을 나타내는 공부라면 기운을 바르게 하는 것은 몸에 있어 화기를 내리게 하고 수기를 오르게 하는 공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방법론으로 좌선의 방법에서 밝혀지고 있는데요. 전신의 힘을 단전에 툭 뿌려 일념의 주착도 없이 다만 단전의 기운 주에 있는 것만 대중 잡되 방심이 되면 그 기운이 풀어지나니 곧 다시 기운 주하기를 잊지 말라고 그 방법론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살펴볼 것이 마음과 기운을 단전에 주하여 라고 할 때 이 단전에 주한다고 할 때 단전 주처 외에 다른 곳으로 생각이 흘러가지 않도록 일련 집중하는 것입니다. 좌선의 방법으로서 단전주가 등장을 하는데 그렇다는 거죠. 마치 고양이가 쥐를 잡기 위해 몰두할수록 도리어 고양이가 뚜렷하게 드러나도록 하는 격입니다. 단전주라고 할 때 이게 대상의식이 되면 안 된다는 거죠. 대상의식으로 떨어져 버리면은 그건 단전주가 아니라는 거죠. 각성이 드러나야 된다는 겁니다. 각성, 깨어있음. 이게 뭐냐면 처음에는 단전 대상에 의식을 집중하다가도 이제는 뭐가 드러나야 되냐면 그 집중하는 의식 자체가 자각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 자리는 뚜렷하되 한 생각이란 주착도 없는 고요한 자리로 이걸 이제 한문으로 풀어보면 원정무별한 진경이고 이 자리가 순연한 근본 정신이라는 것입니다. 단전에 우리가 마음을 주고 기운을 주한다고 해서 그것을 집중하고만 있는 것이 바로 좌선이라는 게 아니라 그 집중을 통해서 집중하는 당처, 그 본처가 드러난다는 거죠. 그 본처가 바로 순연한 근본 정신이라는 겁니다. 그 자리가 바로 일원상 자리라는 겁니다. 그 일원상 자리에서 단전에 주하는 것이 뚜렷하게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잡념을 이 단전주를 통해서 잡념이 일어나도 잡념에 끌려가지 말고 잡념은 잡념으로 일어난 줄 알고 잡념을 자각하고 있는 자리, 또 잡념에 신경을 쓰지 말고 단전주로 돌리는 그 마음 당처를 우리가 드러낸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자리를 일념이라고 말을 한 겁니다. 일념이라서 하나에 집중됐다는 것이 아니라 분별이 떨어져 버린 무엇으로 망상으로 떨어지지 않는 이 자리를 일념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죠. 그 일념은 또 다른 말로 하면 무념. 그렇죠. 모든 분별이 떨어져 버리기 때문에 무념이라고 말할 수 있고 이것을 잡념에 물들지 않는 순연한 근본 정신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고 이걸 또 다른 말로 하면 원정무별한 경지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단전은 주처입니다. 마음과 기운이 주하는 곳일 뿐입니다. 마음이 머무르는 거주지예요. 거주지. 기운과 마음을 주하고 호흡이 들락거리는 거주지라는 것입니다. 고양이가 쥐를 잡을 때 쥐에 몰입하여 고양이를 쥐에 몰입하다가 보니까 자기가 고양이인 줄 몰라요. 그냥 망각해버렸어요. 이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쥐를 잡기 위해 몰두할수록 내가 고양이다우는 것이구나. 거기에 고양이가 역력하다우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확연히 드러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단전에 주하는 단전에 임하는 주인공을 만나야 된다는 겁니다. 주인공을 만나지 않고 단전에 빠져 있으면 그것은 단전에 매몰된 것입니다. 단전이라는 주처의 주인공을 우리는 친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주인공이 바로 순연한 근본 정신으로 적적성성한 본래 면목이요 진여의 본성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소태단 대종사는 원기 20년, 그러니까 1935년이죠. 235 합본인 회보 제15호에서 이공주 수필의 좌선에 대한 법문 중에서 좌선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부연해 주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좌선이라는 것은 모든 번뇌를 떼이고 오직 무심적적한 지경에 그쳐, 여기 나오지 않습니까? 모든 번뇌의 신경을 거기에 집착하지 않고 번뇌인 줄 알고 그냥 신경 안 켜고 놔둬요. 그냥 거기에 신경 안 쓰고 그 단전주하는 그 자리가 바로 무심적적한 지경인데 이곳에 그쳐 있어라는 것이죠. 자, 무심적적한 지경에 그쳐 사람의 순연한 근본 정신을 찾아 양성시킴이니, 자, 무심적적한 그 지경이 바로 우리가 모두 갖고 있는 순연한 근본 정신인데 그것을 찾아서 양성시키라는 것입니다. 대중사님 말씀입니다. 곧 언어가 도단하고 심행처가 멸한 곳으로 들여보내는 것으로 그 자리로 이렇게 들여보낸다는 것이죠. 비유를 들어 말하자면 달이 그물에 아주 어두워 버려야 초생달이 다시 나오듯이 사람의 마음도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적적한 자리를 찾아 그쳐야만 성리의 진면목을 볼 것이며 따라서 밝은 지혜광명을 얻게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좌선을 통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순연한 근본 정신인 언어 도단하고 심행처가 멸한 입정처를 찾아서 그 자리를 양성해라는 것이죠. 우리가 단전주 한다고 했을 때 그 단전주하는 그 주인공, 그 자리를 우리가 확연히 좌선을 할수록 눈앞에서 역력해야 되는 것이죠. 그 자리를 찾아서 그 자리를 철석같이 딱 우리가 양성해야 된다. 이게 좌선의 방법일 것입니다. 결국 정신수양 훈련 과목인 연불과 좌선은 망념 경계에 끌려서 그에 동일시되는 것이 아니라 경계에 물들지 않는 그러한 경지입니다. 경계에 흔들리지도 물들지도 않는 자리에 그쳐 있는 공부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망상 장념에 물들지 않는 청정한 일념과 순연한 근본 정신에 드는 것으로 좌선이 그렇다는 거죠. 좌선 공부가. 이 자리가 일원상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좌선을 해도 일원상이 발현되는 좌선이야지 그 망상이 동공한 그 일원상 자리가 우리가 드러나는 좌선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결국 연불좌선은 청정 일원상 자리에 드는 수양 공부다. 이 수양을 전문적으로 하는 공부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은 정기훈련법 중 정신수양훈련 과목인 연불과 좌선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정전이야기꾼 방길튼 교무였습니다.